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자유민주당 국정원 정상화위원장인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과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유튜브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전해드릴 얘기는요. 지금 총선을 앞두고 이런 의료 대란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지금 아주 야만스럽고 가증스럽기 이를 데 없는 한 의학자라고 그래야 됩니까? 아니 교수라 그래야 됩니까? 그런 비겁한 자가 이번에 지금 민주당에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해놓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와 같은 내 나라, 내 조국, 대한민국의 이 기저를 갉아먹는 그런 아주 사악하고 못된 이 좌익들의 난동에 의해서 지금 대통령이 그 말들에 속아 넘어가고 이런 의과대학의 정원 증가시키는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의료 대란이 발생했어요. 이번 건은 무슨 의사들이 무슨 임금을 올려달라, 무슨 초우 계산해달라 하면서 먼저 스트라이크를 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먼저 이것을 문제로 삼아서 얘기를 꺼내서 이렇게 지금 일이 복잡하고 시끄럽게 되어버렸습니다. 필시 이거에 대한 해법을 지금 총선 전에 마련하지 않으면 지금 곧 18일이 되는데요. 18일이 되고 나면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의 교수들이 아마 공동으로 사표를 낼 거라는 지금 이 얘기가 번지고 있는데요. 한 저명한 변호사의 의료 대란 해법을 지금 제가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글은요, 의사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하는 정부의 정책에도 공감을 한다. 제 서두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응급 환자들까지 외면하는 투쟁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그러나 공공의료 매년 65%씩 2,000명씩 증원하는 정부의 지나친 의사 양산, 그것도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공공의료, 그것이 공권력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정부의 부실한 의료 정책으로 인해서 수술 같은 이른바 3D 업종의 지망자가 너무 부족해서 큰 탈이 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 의사들의 의료 봉사 의식만 탓할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이른바 3D 업종 분야의 수입을 적절히 더 보장해주는 정책을 했더라면 쉽게 고쳐졌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공의들의 연봉이 4억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 이런 것은요, 실제로는 여론 조작으로 인해서 의료계에서는 가장 고생하고 전공의 집단을 인민재판하는 이런 정말 짐승만도 못한 선동을 자행하는 짓은 그만두기 바란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계에서도 정책 대결이 아닌 반정부 투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자제할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사파, 운동권, 민노총, 전교조, 그리고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의 반미, 친중, 친북 국민항쟁일 선동을 도와주고, 더군다나 공공의료, 사회주의 정책 자체가 문재인이나 이재명 민주당이 강행하다가 포기했던 정책임을 감안한다라면 공청회를 통한 바람직한 의료정책 타협을 하는 것이 바로 가장 적절한 해법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윤 대통령의 3.1절 자유통일연설은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언론 뉴스맥스에서도 극찬을 받았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공산 전체주의, 반지성주의에 맞서 자유연대를 호소하는 윤석열 정부의 감동적인 자유 어젠다가 공공의료 사회주의로 자유의 진실성을 의심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역설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는 의료 사회주의이고 문재인 독재도 강행하다가 의료계의 반대로 포기를 했던 정책이었습니다. 공공의료, 의료교육의 질도 떨어지고 인구 절벽,
인구의 급격한 감소 현실에서 매년 2,000명을 양산하게 되면 머지않은 장래에 의사 공급 과잉에 엄청난 부작용을 자초할 것이라는 점 역시 역설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중동 등 세계 각국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자 매년 수십만 명씩 대한민국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공공의료 의사들이 매년 65%씩 2,000명씩 쏟아지게 되면 머지않아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가 인성과 교육이 나쁜 이런 말 하긴 뭐하면 요즘에 아주 나쁜 평가를 받고 있는 축구 선수 있죠. 그와 같은 부류의 수많은 공공의료 의사들이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고 한국의 의료계는 문재인 독재가 그토록 염원하던 의료 사회주의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정부도 제발 총선 대선 전에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는 이와 같은 정책은 가능한 한 피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 정권 때 공공의료 사회주의 정책 강행에 반대했던 의료 대란 갈등을 이미 경험을 했는데 왜 총선 전에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는 공공의료, 그것도 매년 65%가 달하는 2,000명을 증원을 강행해야만 한다는 것입니까? 이미 대학에는 3,000 수백 명의 증원을 신청을 해서 아마 3,400명 정도 되죠. 갈등을 더욱 부채질하는 난맥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권력이 최우선을 발동해야 할 대상은 부정선거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민들에게 종의 멍에를 매게끔 해서 노예로 전락시키는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의료계에 갖는 관심의 100분의 1만이라도 이 선관위의 폐해, 선관위의 부정, 선관위의 불법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 있다라면 참으로 바람직할 텐데 그 같은 건 지금 하지도 못하면서 지금 애꿎은 의료계를 지금 잡아서 지금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주사파 운동권 이재명, 문재인 민주당 세력이 부정선거로 총선 대선에서 승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이자들의 승리를 막자고 한다면 뭘 해야 됩니까? 바로 부정선거 카르텔에 강력하게 저항을 해야 되고 이미 수사를 통해서 발본색원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고 못했죠. 이게 바로 현재 국가 정상화를 하겠다고 했던 공정과 상식의 법치를 이루겠다고 했는 윤석열 정권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입니다. 자, 반면에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 트럼프의 공화당은 부정선거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부정선거에 너무나 소홀했고 정부나 검찰 역시 국정원도 마찬가지로 그저 수수방관을 해왔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와 비상대책위원회, 여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이들은 가짜뉴스, 여론조작, 부정선거 카르텔을 쳐부수는 공권력의 행사와 엄격한 법치는 하지도 않고 가장 고생하고 이 사회에서 헌신해온 전공의 팬데믹 그 국난의 상황에서 극복하고자 헌신해 오셨던 전공의를 적대시해서 공권력을 강력하게 행사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전공의의 비율이 많은 한국 의료계는 그동안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최고의 의료 기술을 가지는데 가장 크게 헌신을 해왔고 그리고 가장 긴 시간, 장시간의 노동시간을 고통으로 받아들였던 이런 한국의 전공의 집단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도 정부도 환자들도 이런 전공의 집단들에게 뭘 해야 됩니까?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들을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에게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부정선거를 자행하는 선관위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행사조차도 하지 않았고 그동안 부정선거 고발을 수없이 해도 모두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해서 사실상 부정선거의 공범자가 되어온 검찰, 법원, 이 자들은 모두 죄의식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범죄 집단들인 것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이룩한 산림 녹화, 이 그린벨트는 국토 보존과 환경을 지켜온 생명선이라 하겠습니다. 얼마 전 그린벨트 대폭 해제, 불과 며칠 만에 군사보호구역 여의도 117배 면적에 해당하는 이런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는 것도 결국은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엄청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공권력을 과감하게 행사했습니다. 산림부실 관리 책임을 물어서 2,500명이나 징계를 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박정희가 했던 이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린벨트 군사보호구역 대폭 해제가 웬 말입니까? 유엔과 세계적인 환경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산림 녹화를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극찬하고 있습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건국한 대통령 이승만과 그리고 북극강병 산업화의 초석을 닦은 박정희 대통령은 해외에서도 존경받는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불행하게도 현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비판적 지지가 아닌 맹목적 지지 세력이 전공의들의 면허를 박탈하고 구속시키라고 갈등을 더욱더 조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맹목적 지지 세력들 가운데에 반드시 도덕적인 부패 세력 그리고 나라의 발전보다는 개인의 입신영달과 이익에 골몰하고 급급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점, 또 이러한 나쁜 세력들에 의해서 주도되지 않도록 해야만 할 텐데 지금 과연 그렇게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재향군인회에서 엄청난 재산 운영 부실로 인해서 이들이 사기꾼들에 의해서 파탄을 맞이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패 사례들을 윤석열 정부에서도 잘 감안해서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전공의들의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전공의가 마치 4억 원이나 받으면서 파업을 강행한다고 하는 가짜뉴스, 여론조작, 인민재판도 정말 기가 막힌데 이런 말에 아직도 속아 넘어가는 국민들이 계시다라면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개 돼지만도 못한 아메바다라고 스스로 자책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가 공산 전체주의, 반지성주의와 대결을 하고 노동, 교육, 연금 개혁에 나선 것은 지지합니다마는 그러나 의료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 못하고 그린벨트 군사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한다는 것은 결국 소탐 대실의 나쁜 결과가 될 것입니다. 영국의 그린벨트는 13%, 박정희 대통령 5.4% 최소화했던 것인데 자, 이곳에서 더 대폭 해제한다. 이것은 우리가 더더욱 자제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영국에 가신 분들은 영국의 산림이 아름답게 조성되는 걸 아실 겁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데 가보십시오. 검은 산맥이라고 불리우는 독일 지역의 산림 지역을 살펴보시면요. 그야말로 찬사가 쏟아져 나오겠죠. 자,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그 정도 산림을 유지하는데 보통 그린벨트가
10%가 넘어서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5.4%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름다운 강산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그린벨트 해제하겠다? 자, 그동안에 태양열 발전한다고, 태양광 발전한다고 산림을 훼손시킨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자, 그거부터 복원해야 되는 것이 우선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린벨트 아무리 총선을 앞두고 표가 궁해도 이런 식의 정책은 옳지 않다고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미 난개발 지역에서 홍수가 났을 때 이런 산사태가 나죠. 지금 태양광 발전을 인해서 피해본 적이 어디 한두 군데겠습니까? 자, 이런 그 지역 주민들께서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또 이런 조변 섞게 하는 이런 식의 주먹구구식의 정책이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반드시 과거에서 교훈을 얻어야만 합니다. 지긋지긋한 주사파들의 운동권 정치, 이번엔 끝을 내야 되겠죠.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희망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총선을 앞두고 의와 같은 의료 대란 사태에 있어서 정부도 의료계도 동시에 자제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 최고의 의료 수준을 자랑하는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행할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보다 발전하는 의료의 질과 서비스를 위한 지혜로운 타협과 인프라의 확충이 더욱더 필요한 해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추모하게 된 건국전쟁 다큐멘터리 영화가 100만을 이미 돌파했죠. 이렇게 국민들의 이런 위대한 시민의식이 이번 총선에서도 역시 발휘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교회라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곳입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와 나라와 국민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요즘의 교회 역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보다는 먹고 살기 위한 목사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죠. 그 가운데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독사들도 적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 이 나라에 선거철만 되면 우리 종교계가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어 이러면서 떠드는 종교계 지도자는 사람들인데 그런 말에 현혹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에서조차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최근의 여론조사가 43%가 국민의힘 지지하는 반면 민주당에는 34%를 지지한다는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많은 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시민의식이 건전하다, 건재하고 있다, 이런 것을 입증할 수 있는 하나의 표상이고 구체적인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이승만 정신, 박정희 정신을 계승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계승하고 수호하는 것은 바로 이 나라의 국가를 사수하는 일입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는 일이죠. 그것을 위해서는 이번 입법부의 구성이 간첩들로 구성되면 안 된다. 간첩들을 때려잡는 고영주와 같은 공안검사들이 국회로 진입을 해서 지난번에 통합진보당 전교소를 해산시켰던 고영주가 마치 그 역할을 담당했듯이 고영주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간첩 때려잡는 정당, 자유민주당 같은 곳들이 국회에 많이 입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참 슬픈 얘기 하나 끝으로 말씀드리면서 마감하겠습니다. 전공의들 가운데 평균 급여가 연봉 4억이 아니고요. 평균 급여, 월 받는 급여가 370만 9천 원이라고 합니다. 4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장 열심히 공부하고 누구보다도 잠을 못 자는 잠귀신, 밥 못 먹는 밥귀신, 또 휴식 못해서 무슨 귀신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열심히 사는 젊은 우리들의 아들, 딸들이 의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이런 열심히 인생을 살고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의사들을 왜 적대시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나이 들고 나서 돈에 환장한 그런 의사들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대다수의 의사들은 국민들의 보건과 국민들의 질병 치료를 위해서 헌신하는 집단이고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데 가장 앞서는 보수 집단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사들과 굳이 등을 돌릴 이유가 없겠죠. 자, 이와 같은 귀한 글을 쓰신 분은요, 바로 서석구 변호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그 법조인들 중에서도요, 누굽니까? 권순일이나 박영수 같은 이런 그 짐승만도 못한 그런 자들도 있지만은요, 이 서석구 변호사처럼 이렇게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또 이런 그 젊은 전공의들의 앞날을 걱정하는 정말 아버지로서의 마음이죠.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 내 몸까지 바쳐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부모의 도량을 보여주는 이런 명문장을 오늘 제가 국민들과 함께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 또 신규 채널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자유민주당 국정원 정상화위원장 최수용입니다. 고맙습니다.